지난 1월 16일 관악학생생활관 919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저희 SUB는 관악사의 화재 후속 대처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3월 30일 관악사는 관장과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해 화재 사건의 사실관계 공개 및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공기질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악을 보는 눈 관악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악사 화재 사건에서 드러난 미흡한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 관악사 919동 지하 1층 방제실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20동 경비원과 919동 헬스장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정영훈 씨 등의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했고 화재는 40여 분 후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지하 1층과 연결된 ABCD동 건물로 연기가 퍼져 130여 명의 사생이 체육관으로 대피했으며 총 31명의 사생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일 관악사는 919D동에 거주하는 사생들에게 임시 호실을 제공했지만 다음 날 919동 전 호실이 이용 불가하다고 판단해 919동 모든 사생에게 임시 호실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관악소방서는 화재 원인이 트래킹에 의한 단락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래킹 현상이란 전이차가 있는 전극 사이에 오염물이 묻고 이곳에서 소규모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서 절연돼 있어야 할 경로에 전기가 흐르는 트랙이 생기는 건데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생들은 관악사의 미흡한 초기 대응에 분노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당시 화재 경보나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했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화재 경보기가 또 오작동인가 아니면 뭐 테스타나 이러고 한 20초에서 40초 얼마 정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분 정도 울리다 꺼지더라고요. 되게 작게 울렸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화재 경보기 꺼지는 거 보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화재 경보기가 꺼지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안 울리나?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근데 그것도 불과 몇십 초 있다 다시 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테스트 했나 보다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딱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한 3시 6분쯤이었어요. 연기가 갑자기 제 눈앞에까지 와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 났어요? 지금 갈 수 있어요? 딱 그때 이거는 못 가겠다 라는 해서 네, 불 났고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소방서에 신고해달라 하고 나는 그 직원 비상연락망이 나한테 있으니까 난 직원한테 전화를 하겠다. 나는 소방서에 신고해달라 해서 둘이 같이 신고를 했어요. 이에 관악사 행정실은 화재 경보기가 울린 후 방제실 담당자가 CCTV를 확인했으나 화재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비화재 경보로 오인하여 작동 중지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을 위해 방제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화재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악사는 화재 진화가 끝난 시각인 오후 3시 40분쯤 문자 메시지로 화재 관련 최초 공지를 했지만 학생들은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화 장소를 취사실이라고 잘못 적었고 연기가 유입되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대피호령 역시 일반적인 화재 대피호령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악사 측은 오후 4시 30분경 사생전원이 대피를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해당 시점은 1차 수색만이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미구조자가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관악사가 섣부른 공지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임시 호실 배정에 관한 공지가 수차례 번복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계속된 청소와 베이크아웃에도 불구하고 매일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관악사에서는 화재 이후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 의뢰해 3회에 걸쳐 919동 체력단련실 1, 체력단련실 2 상담센터의 공기질을 측정했습니다. 919동 호실은 시내공기질연구소에서 공기질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화재 2달 후인 3월 23일
관악학생생활관 자치운영위원회와 관악사 간의 관악사 자치회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919동 화재 관련 대응을 포함해 7개의 안건을 다룬 이 면담에는 자치회와 관악사 행정실 관장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하 1층 시설을 포함해 베이크아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분진 재청소가 필요하다는 자치회의 의견에 대해 관악사는 지하 1층 시설 중 식당은 자체적으로 청소업체를 고용해 청소했다며 생협에 연락을 취해 청소를 검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아리실은 방화벽 이후에 있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치회가 기숙사 호실의 에어컨이나 환풍기 등에는 분진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호실 재청소에 관한 생활관 측의 안내를 요구하자 이에 대해 행정실에서는 사생들이 각자 호실 상태를 확인한 후 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직후 서서히 발현된 신체적 문제에 대한 보험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보험사와 협의 후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면담에서는 향후 정기협의회를 통해 화재 관련 안건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월 30일에는 919동 입주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920동 사랑채화 온라인상에서 입주생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자치회, 919동 입주생, 화재 대응 TF를 포함해 학생부처장과 장학복지과 담당자들이 참석했는데요. 행사는 919동 화재와 관련해 사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919동 입주생들의 질의에 생활관 관장단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입주생과의 대화에서 다뤘던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주생 측은 화재 직후 임시호실 이동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사항과 관련해 향후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생활관 측은 임시호실 이동 시 생겨난 입주생들의 불편사항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해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생활관의 특성을 반영한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호실의 청소 상태와 미흡한 검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관악사 측은 갑작스런 임시호실 이동과 생활 쓰레기 처리가 겹쳐 청소가 미흡했던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호실 청소에서는 입주생 및 담당자가 함께 검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력단련센터의 3차 공기질 측정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관악사 측은 측정 당일 근로장학생이 센터를 환기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측정값을 조작하기 위해 공기질 측정 전에 행정실이 환기를 지시했다는 오해가 생겼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3차 공기질 측정이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법 기준을 준수해 환기 후 3일간 밀폐했기에 측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입주생들은 호실 공기질 측정 시 화재 관련 항목에 특화된 측정 항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해 관악사 측은 지난 4월 공기질 측정을 한 차례 더 실시했습니다. 관악사 입주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한 세대 안에 추가 청소 및 베이크 작업 그리고 공기질 측정을 진행한 건데요. 샘플 포집은 지난달 4일 13시부터 8일 15시까지 이뤄졌으며 그에 대한 분석은 11일부터 18일까지 우리 학교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 실내환경분석센터가 진행했습니다. 이번 측정에서의 주요 측정 항목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였으며 이는 화재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관악사 측은 관악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관악사 측은 현행 법령상 기숙사 관련 공기질 관리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은 기숙사 환경과 유사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측정을 진행한 결과 측정 대상이었던 모든 호실에서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한 전체 항목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던 폼알데하이드류와 달리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권고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관악사 측은 측정 당일 인접 호실의 베이크아웃 작업, 호실 내 빨래 건조, 음식 냄새 등 화재 이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신 여명석 교수님, 이기영 교수님, 이영규 박사님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일부 호실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화재 영향이라 보기 어렵고 수치 자체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높게 측정된 특정 호실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공기질 측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는데요. 여러 차례 공기질 측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입주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악사 화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화재에 대한 대응과 후속 조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당시 화재 초기 대응에 있어 지적되는 부분은 화재 당시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보기의 고장 여부와는 별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방제실 직원이 정확한 발화 여부나 화재 장소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로 화재 경보기 작동 중지 버튼을 눌렀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화재 대응 TF는 관악사 행정실과의 면담에서 화재 경보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에 대해 관악사 측이 소방서에 과태료 200만 원을 납부했다는 것을 밝히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화재 경보기를 끈 것이 화재 초기 사생들의 대피가 지연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사생들이 들을 수 있는 방제실과 화재 경보기가 다시 켜지 않으면 복구되지 않는 지구 경종임에도 이를 끈 후 방제실로 재진입하지 못해 화재 대피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방제실 자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방제실 직원이 연기로 인해 화재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제실에 다시 진입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경보 방송 및 긴급 조치를 위해 방제실의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자동화 재탐지 설비, 수신반, 제어반 등이 있는 공간을 방화구획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919동에서 방화구획을 개조해 창고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전달된 안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919동 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문자는 화재 발생 이후 40분, 초진 완료 후 11분이 지난 뒤에야 전달됐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를 취사실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한 문자에서 제시하고 있던 대피 요령이 당시 현장의 육성 지침과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피 후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부재했고 인접한 동에는 화재 공지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점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우선 일단 경보기는 관리를 진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게 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제대로 된 공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문자 같은 것도 그렇고 관악사 행정실에도 전화를 몇 번 다른 일로 해봤었지만 그런 대응에 관련해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사는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관악사 측은 화재 이후 공기질 측정, 호실 청소, 베이크아웃 등 여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시내 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919동 체력단련실 1, 2 상담센터에서 측정된 TBOC의 평균 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관악사 행정실장은 에폭시 도장 작업의 영향으로 공기질 측정값이 높게 나왔다는 나이쌤의 판단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후 관악사에서 진행한 3차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TF는 3차 공기질 측정 전날 청소업체가 체력단련실과 상담실을 방문해 소독을 진행했고 체력단련실에서 측정 전 환기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악사 측은 3월 30일 진행된 입주생과의 대화에서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기숙사 시설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화재 대응 TF는 관악사의 현장 점검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청소가 더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악사 자치회는 눈에 보이는 분진을 통해 화재 유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하며 잔여 분진이 있거나 탄내가 지속될 시 재청소나 베이크아웃을 신청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렇듯 화재 이후 관악사 측에서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초기 대응이나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지자 관악사 측에서도 화재 대응 TF와의 면담, 사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고 화재 이후 학생들의 불안감이 더 일찍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악사 화재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는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관악사 측이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생들은 쉽게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히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질 않길 바랍니다. 관악을 보는 눈, 관악포커스, 안소민입니다.